뉴욕 증시는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아 긴축 우려가 해소된 데다 오바마 행정부의 감세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수시 입출금식 예금과 요구불 예금 등 6개 항목의 자금을 합친 단기 부동자금이 10월 말 현재 556조 3,9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50조 원 규모의 정기예금 만기가 내년 1분기에 집중 도래하지만 자금이 넘치는 탓에 은행들은 고금리 특판 예금을 내놓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2년여 사이에 가장 높게 오른 주유소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바이유 국제 가격은 이달 들어 배럴당 80에서 89달러 사이에서 소폭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2월 입대자부터 복무 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2,000선을 노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오늘 넘을 수 있을지 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건은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먼저 어제장 마감 사항부터 분석을 해보고 이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0.5% 오르면서 1996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을 했는데요. 0.8% 가까이 오르면서 513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이번 20전 올랐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긴축 우려가 점차 완화가 되면서 일본 증시 상승했습니다. 일본 증시 0.8% 올랐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 2.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원 개발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중국 증시 2.8% 오른 게 최근 2개월 내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이런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오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는데 S&P 500은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특파원이죠. 이하긴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네네, 중국 긴축 우려가 가시면서 장중 한때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던 뉴욕 증시가 장 막판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분을 반납한 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1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8.24포인트, 0.16% 오른 11,428.56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06포인트, 오른 1,240.46의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12.63포인트, 0.48% 내린 2,624.91을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장중 한때 전일보다 70포인트 오른 11,480까지 치솟으며 지난 11월 5일 기록했던 장중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은 각각 15개씩으로 같았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고 오히려 그냥 지준율 인상으로만 끝났다. 이렇게 소식이 또 정리가 되면서 미국 증시 장중에 초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네. 우선 중국 금리 인상 자제가 장 분위기를 좋게 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자제 소식으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중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개월 내 최고인 5.1%를 기록했지만 중국 당국이 지급 준비율만 올렸을 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점이 긴축 우려를 희석시켰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내년 은행 신규 대출 통제 목표가 7조 위안을 웃돌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중국 호재는 산업주와 원자재, 에너지주의 강세로 연결됐습니다.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캐터필러는 1.88%, 쉐브론은 1.54%가 올랐습니다. 또 엑슨모빌은 0.25%,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는 0.77% 상승했습니다. 또 14일까지 진행될 상원 투표에서 감세 연장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점도 관련 불확실성을 덜어줬습니다. 또 이와 함께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점은 헬스케어 관련주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M&A 관련 소식도 꽤 나왔거든요. 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네. 기업들의 M&A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먼저 미국 최대 기업 집단인 GE는 영국 유전 개발 서비스 제공업체인 월스트림 홀딩스를 8억 파운드,
13억 달러의 인수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델은 클라우딩 컴퓨팅 부분 강화를 위해 데이터 스토리지 업체인 컴펠런트를 9억 6천만 달러의 인수키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GE와 델의 주가는 각각 0.6%와 3.9% 하락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실험용 기구 생산업체인 서머 피셔도 디오넥스를 인수키로 합의했습니다. 서머 피셔의 주가는 4.75%, 디오닉스는 20%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소식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장 후반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렸는데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기술주와 소매 유통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델과 휴렛패커드 등은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무디스가 미국 신용 등급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무디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합의한 감세 연장이 미국의 채무 수준을 높이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2년 내에 미국의 AAA인 국가신용 등급에 부정적 전망을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금값까지 상품 시장 내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승을 했죠? 네네. 중국 긴축 우려가 완화되면서 유가와 금값도 올랐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82센트 오른 배럴당 88.61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월 인도분 금값도 온스당 13.1달러, 0.94%가 상승한 139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선이 바로 코앞입니다. 오늘 한번 노려볼 수 있을지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도 살짝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장 분석을 좀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네, 아무래도 어제장 막판 들어서 장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왔던 모습에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오늘도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2,000포인트를 장중에 한번 좀 찍을 걸로 좀 기대도 좀 해봤었지만 장중에 좀 찍지 못하고 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어제 뭐 해외 증시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2,000포인트를 장중에는 볼 걸로 좀 확신이 좀 되고 있고요. 어제 또 외국인들이 막판에 매수를 좀 돌아오면서 장을 올렸다는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어떤 움직임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업종이 바로 금융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융 내에서도 뭐 은행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거기에 뭐 증권 업종, 이천선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좋은 흐름을 당연히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었어요. 네, 지금 뭐 최근에 IT 업종들은 좀 특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 업종이 좀 장을 많이 올려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따라오지 못했던 금융 섹터 하반기 들면서 이제 4분기 들어오면서 금융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올라와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투자자분들의 좀 답답한 좀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어제 은행 섹터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어제 이제 증권주들 기다리던 증권주들이 어제 뭐 시세 분출 한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 거의 다 오고 1,900포인트 넘어오고 나서는 증권주들이 뭐 증권주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던 그런 제 기억 속에 있는데요. 네. 어제 뭐 증권주들이 올라왔고 지수가 간다고 계속 시장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증권주들은 조금 더 간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수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 워낙 종목들이 편중돼서 시장을 올려오고 이런 분위기들이 연속됐었기 때문에 증권주들까지 매기가 좀 확산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제 증권주들이 올라왔었고 지수는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증권주들은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하니까 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을 하시는 게 지금 투자 전략상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좀 가지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그런 업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말고 그 전날이었죠. 뭐 이틀 전에 자동차 업종 쪽으로는 매도 물량이 꽤 나왔어요. 근데 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부 물량이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자동차 업종 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고는 있거든요. 워낙 급하게 올랐었고 네네. 워낙 센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추세였었기 때문에 지금 그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기억 속에는 8,000원, 9,000원 이렇게 하락을 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뭐 이제 이익 물량 소화로 좀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미국 쪽에서 기아차 관련해서 지금 뭐 리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 부분들이 단기적인 조그마한 좀 불안감을 좀 주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추세를 꺾을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니니까 네. 물량이 나와서 대형주들 특히 주도주로 부각이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왔던 이런 대형주들이 네. 단기적인 낙폭이 나올 때는 매수 타이밍을 좀 주는 걸로 판단을 하시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크게 빠지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네.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진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안 갖고 계시는 분들 급등했을 때 따라가기 부담스러웠던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시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좀 순환매가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뭐 주도주로 부각이 됐던 이런 업종이나 종목들이 아직까지 뭐 주도주를 내놓고 뒤로 밀려나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밀려날 가능성보다는 다시 잠깐 뭐 이익 실현 물량만 소화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도주로 진입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지금 시장은 보는 관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시고 네. 종목이 빠졌을 때는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이런 전략을 좀 병행을 하시면 지금 시장은 따라가시는 데는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증시에 이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뭐 2,000포인트를 장중에 찍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2,000포인트가 되고 나면 2,000포인트에서 지지를 좀 해줄지 아니면 다시 1900포인트대로 잠깐 내려갔다 갈지는 조금 시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네네. 생각할 때는 2000포인트를 넘어놓고 나서 다시 1900포인트를 다시 볼 것 같아요. 예. 오늘 2000포인트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지수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미지적인 그리고 뭐 2000이라는 그런 심리적인 지수대가 또 부담이 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2000포인트 넘어갔다가 다시 1900 내려왔다 다시 2000포인트 올라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2000포인트를 좀 지지를 좀 하면서 안정적인 장세를 좀 연출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2000포인트가 넘어가서 하루 이틀 정도는 버티겠지만 그 뒤에 약간 좀 조정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그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종목들을 이익이 많이 나신 분들 이런 종목들 한번 잘랐다가 매도를 좀 하셨다가 다시 2000포인트 깨졌을 때 다시 이제 이런 대형주들은 좀 매수를 좀 하시는 이렇게 좀 전략을 좀 짜가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시장 내부적으로는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는 악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은 외국인도 그렇게 뭐 팔지도 않고 기관은 물론 판도환매 때문에 매도가 나오지만 시장은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네. 악재 부재라는 단어를 좀 오랜만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래 네네. 뭐 수급 주체 부재, 뭐 매수 주체 부재, 좋은 게 없을 때만 제가 부재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은 악재가 없는 시장 같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걸로 좀 판단이 되니까 악재 부재이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장은 정말 튼튼하다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언제나 100만 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지만은 100만 원 리포트가 나온과 동시에 맨날 하락했었던 게 삼성전자의 역사적인 스토리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는 100만 원을 정말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지금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주도주에서 밀리지 않고 가격 조정이 안 나올 시에는 시장은 조정이 없다고 좀 판단을 하시면 네. 지금 시장에서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00만 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적정 주가 어느 선으로 보세요? 적정 주가를 뭐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100만 원 가면은 어차피 100만 원 가면은 사람들은 만약에 갖고 있는 개인들이나 기관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좀 매도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지금 네. 80만 원대에서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땡겼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100만 원 나면은 삼성전자 가지고 20만 원 수익 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찍은과 동시에 또 가격 조정은 나오겠지만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를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는 조금 좋지 않을 가능성. 그렇죠. 뭐 갤럭시 탭이나 신제품들이 의외의 뭐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네. 디램이 생각보다 빨리 반등을 좀 해주게 되면 네. 또 올해보다 좋은 모습을 또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100만 원을 또 훌쩍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변수들은 내년 시장이 열리고 나서 네. 조금 더 지나고 나 봐야지 뭐 목표 주가를 좀 더 선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되겠죠. 예, 어떤 식으로 장을 접근하면 좋을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올라갔을 때 끊고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네,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형 종목들이 가격 조정이 나왔을 시에는 분할 매수 전략을 분명히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지금 코스피 시장은 몇 종목 지금 어제 뭐 금융 섹터가 좀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와 줬지만 최근에 워낙 가는 종목들만 가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대형주들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코스닥 시장은 제가 아직까지는 매기 확산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매매는 제가 조금 삼가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네. 물론 아직까지도 그런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나마 최근에 뭐 테마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뭐 움직이는 단발성 테마주들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의 매매를 좀 치중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테마주 생각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코스닥 시장에서 대형주들 지수를 올릴 만한 이런 대형주들 쪽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단발성 테마주에 매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테마주로 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거래소 대형주 쪽으로 완벽하게 넘어오시는 게 시장 따라가기도 편하실 테고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시장에서 나고자가 되지 않고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네. 그런 시장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거래소는 분명히 대형주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아봤자 한 30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종목들은 시장의 얘기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들은 어느 종목인지 분명히 아실 테고 이런 종목 가지고 박스권들이 최근에 또 보여주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점에서 매도하셨다가 박스권 고점에서 좀 매도하시고 다시 내려오면 사시고 만약에 고점을 돌파해버리게 되면 장이 이제 2,000포인트 넘으면서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지금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최근에도 계속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내면서 박스권 상단을 뚫어버리면 이런 종목들은 따라가시면서 다시 사셔도 되겠지만 박스권에서 다시 내려오면 저 박스권 하단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매수하시는 이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물론 아직까지 매기 확산이 안 돼서 대형주들을 갖고 있는데 매기 확산이 덜 돼가지고 내 종목이 안 올라오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시는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네네. 이러신 분들은 성급하게 손절을 하기보다는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그 순서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손절하지 마시고 인내심 조금만 가지고 기다리시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금융 섹터들도 금융 외친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못 올라오다가 어제 뭐 증권주들 좀 올라오고 최근에 며칠 은행주들 조금씩 움직이고 다 자기들 시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자르지 마시고 조금만 네. 들고 계시면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니까 네. 조금씩만 좀 참고 시장을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전자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 100만 원 바라보게 된 걸 보면은 또 그만큼 순환매가 또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종목으로 한번 시선을 압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꾸준히 살펴봤었던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였거든요. 예, 지금 뭐 LG 네. 디스플레이가 워낙 지금 IT 업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관심이 크고 종목의 하방 정리도 상당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4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4만 3천 원 말씀드렸는데 어제만 4만 2천 원 좀 못되게 종가 끝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종목을 아직까지 오늘은 뭐 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뭐 이익이 좀 나시는 분들 네. 뭐 5, 6% 수익이 좀 나실 것 같은데 오늘 좀만 올라가면 이러면 이익 실현 하셔도 되고 아니면 4만 3천까지 홀딩을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네네. 오늘은 제가 다른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CJ 오쇼핑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지금 최근에 뭐 기관 쪽이나 이런 데서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28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어제 23만 원에서 24만 원 이제 어제 좀 올라왔는 모습인데 네네.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뭐 4거래일 연속 매수 그리고 어제 기관에서도 매수가 또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게 이제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반등으로 다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네. 지금 2011년 초에 이제 뭐 홈쇼핑 채널 하나 이제 증설을 할 텐데 이게 2개까지도 예상을 했는데 하나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네네. 그러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시장에 지금 계속 진출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시각 이제 중국이 어제 좀 반등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중국 내수 관련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J 홈쇼핑이 동방이랑 이렇게 중국 쪽에 진출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런 내년의 성장 가능성들을 비춰보면 최근의 가격 조정은 분명히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제 종가가 24만 2천 원입니다. 워낙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밑에다 대놓으시면 잡기 힘들 것 같아서 네. 제가 24만 원 이하 어제 종가 대비 2천 원 정도만 빠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것만 살짝 보이면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 이거 빠지기 전에가 가격대가 26만 원권에 있었습니다. 1차 목표가는 26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 네. 60일선이 있는 23만 원권 이게 깨지게 되면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 종목의 추세가 워낙 좋았고 60일선에서 바로 반등은 나왔지만 만약에 60일선을 음봉으로 내려가게 되면 종가상 음봉 내려가면서 60일선을 깨게 되면 손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60일선 지키는 걸 잘 지켜보시면서 손절가는 23만 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J 쇼핑 살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최천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김진홍 실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지주사 두 곳 살펴봤었죠. CJ 그리고 LG 이렇게 주가 흐름도 살펴보고 이 목표가까지 측정을 해봤는데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약간 조정권에 있었죠.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춤거리는 증시에 있을 때 포인트로 이제 지주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뉴스를 소개드리면서 LG와 CJ라는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추천드리고 나서 약간 조정받는 모습은 보이긴 했는데 제가 추천드릴 때도 특정 값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천드린 가격 밑에서 사셨으면은 아마 지금 수익 구간이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구간보다 약간 오르거나 약간 밑에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수급도 괜찮았고요. 뉴스 같은, 그러니까 증권사 레포트들, 긍정적인 추천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생각했던 것만큼 가파른 상승은 아직 나오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가파른 추세보다는 완만히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 같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괜찮으시겠고요. 네. 또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정 시 분할 매수 정도면은 무난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는 두 종목 모두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물론 이 두 종목의 이 자회사들도 주가 흐름이 괜찮고요. 한번 꾸준히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의 맞습니다. 뉴스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의 뉴스는 이제 다들 보셨을 거예요. 요즘 삼성전자 주가 보시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객장에서 고객분들 만나보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개인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냐 그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삼성전자가 또다시 전에 이제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디램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 이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제가 기존에도 계속 이제 12월 달 그리고 내년 2월까지는 IT 종목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삼성전자 보면서 또다시 느꼈습니다. 역시 IT는 더 갈 수밖에 없다. 지금 크게 가지 못했던 종목들도 1등주가 가면 2등주가 따라가기 마련인 만큼 네. 그 기타 종목들도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또 하이닉스를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9월달 이후에 총 4번이나 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연말도 되고 해서 추천드렸던 종목들 리뷰를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가 추천드리고 그날 그 다음날 혹은 그 다다음날 거의 최저점을 찍고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이 꼭 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도 좀 그런 느낌으로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네, 또 네.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추세적 상승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기 저점이라는 판단은 굉장히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도 투자하실 때 길게 가져가셔도 좋고 단기로 갖고 가셔도 무난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하이닉스 그동안에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을 좀 짧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오늘은 네. 집중적으로 중장기 포인트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네. 투자 포인트는요. 지금 삼성전자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 하이닉스와 좀 상관계수가 높은 대상들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신고가가 났고요.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정고점 모두 돌파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에 적자 그리고 뭐 내년 적자 전망 등 지금 꽤 안 좋은 레포트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요. 네. 그 레포트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하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레포트에는 이미 주가가 다 반응을 했고요. 이제 내성이 딱 들어맞았고 이제 좋은 레포트 하나만 나올 때마다 크게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행인가요? 네, 좋은 레포트 뉴스는 이제 엊그제 낸드 플래시 경쟁사인 도시바에서 정전을 맞아서 그에 따른 수혜를 하이닉스가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디램 현물 가격이 지금 바닥에서 그동안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상승 포인트로 보실 수 있겠고요. 또 9월 달부터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했습니다. 네. 때문에 이거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달 이후에 추천드린 이후에 오르고 내리고 했지만 역시 저점은 계속 높아져가는 상승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전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좀 내년 말까지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인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굉장히 투명할 수밖에 없고요. 때문에 네. 분식회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LG전자 쪽에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인수 안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 조금은 인수 가능성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건설 인수를 실패하면서 아직 결과가 끝까지 나온 건 아니지만 M&A 여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옛날에 현대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또 인수 현재로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시나리오지만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부도 직전까지 경험하고 살아남은 개인적으로 좀 잡초 같은 생명력의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에 또다시 치킨 게임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전 또다시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기계의 쌀과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요즘 부가가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양화될 수 없는 그런 제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최고 소비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현지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좋다고 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좋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직은 고점이 아니다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중장기 이유 때문에 제가 하이닉스를 좀 많이 추천을 드렸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이제 그럼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드리는데 분할 매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가 매수 하신 다음에 조정 받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고요. 목표는 우선 저항대가 좀 많아서 네네. 세 차례로 나눴는데 1차 목표가는 좀 짧습니다. 25,500원 정도 해서 잠깐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6,500원 그 다음에 3차 목표가 3만원인데 이번 랠리 때 3만원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3만원 꽤 중요한 가격 라인이기 때문에 저희까지 한번 저는 도전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선절가는요 단기는 22,500원 정도 되시겠고 장기는 중장기겠죠. 중장기는 한 2만원 정도 깨지지 않으면 전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금야금 주가가 또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 저희가 좀 길게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종목을 비교해드리고 싶어서 종목 비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네네. 삼성전자 지금 시장 거의 두말할 필요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이 되겠죠. 근데 지수와 상관관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굉장히 무겁죠.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요. 변동폭이 좀 적고 무거운 주식이 되겠습니다. 요 근래는 좀 가볍게 움직이긴 하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움직인 것 같지만 또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분들이 좀 안 좋아하시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또 고액자산가 분들이나 중장기 투자하시는 좀 안전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주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가격 조정받거나 기간을 나눠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사시던지 뭐 보름에 한 번씩 사시던지 하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네. 목표가는 1차적으로 95만원, 2차 100만원, 그리고 좀 길게 보시면은 120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랑 같이 제가 그동안 뭐 3번, 4번 추천드렸다고 했는데 같이 추천드릴 때 IT 종목들 추천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동안 이제 LG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를 추천을 드렸는데 모두 개별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네. 다른 섹터이긴 하지만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모두 IT 섹터라는 업종으로 묶여 있어서 비슷한 흐름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IT 종목들 모두 지금 크게 빠질 구간은 없고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모두 다 좋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특히 시가를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그렇네요. LG 디스플레이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순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살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너무 좋게 나오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0선 돌파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지를 좀 받을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 주가 100% 예측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네. 큰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신고가가 계속해서, 최고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식 비중 전반적으로 한 70% 정도로 100% 갖고 계시진 마시고요. 네네. 한 조금 줄이시면서 70% 정도로 줄이시고, 5일 이평선, 지수상으로 5일 이평선 깨지면은 비중 좀 50%까지 줄이신 다음에, 네. 20일 이평선 근처, 예를 들면, 한 1930에서 50포인트 사이에서는 다시 지지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네네. 구간에서는 또 재매수, 그 다음에 2000, 그 이후에는 2000 안전하게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진홍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이 개장이 됐고요. 2000선 넘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0.2% 오르고 있습니다. 0.3%까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93만 4천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어제 1% 넘게 올랐었고 철강금속 업종도 어제 전반적으로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오늘 역시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0.3%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0.2% 오르고 있고요. 이틀 전에 좀 급락을 했었죠. 어제 1%대 상승세를 보였었고 다시 한번 반등을 깨하고 있습니다. 18만원 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0.1% 오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1.8%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이와증권에서 좀 증권사 리포트, 다이와증권이 내놓은 이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어제 급락을 했었고요. 오늘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그 힘은 상당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0.8% 오르고 있고요. KB금융은 0.5%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보합권이고요. 기아차 0.5%, 한국전력 1% 상승하고 있습니다. LG전자 보합권이고요. SK에너지 어제 하락했었는데요. 0.3%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LG 0.3% 내리고 있는 반면에 LG 디스플레이 저희가 김진홍 실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LG 디스플레이 흐름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대로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하이닉스 1.4%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현재 보합권이고요. 롯데쇼핑 0.3% 오르고 있습니다. KT는 0.5% 오르고 있고요. 우리금융 3.6%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0.7% 오르고 있고요. 기업은행 0.5%, S-오일 0.8%, 현대제철까지 0.8% 내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이 약간씩은 좀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업종 쪽으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는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0.3% 오르고 있고요. NHN 2.3%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2000선을 넘어섰습니다. 3.6포인트 오르면서 2000선에 딱 걸쳐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51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2% 상승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어제 상승폭이 좀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0.2%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2000선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깨졌습니다. 1998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0.3% 오르고 있고요. CJU 쇼핑 보합권입니다. 포스코 ICT 동서 나란히 0.8%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0.2% 오르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0.3% 내리고 있고요. 네오이스게임스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SFA 강세입니다. 포스코 캠텍은 현재 보합권이고요. 태용은 0.1%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GS홈쇼핑 0.5% 내리고 있고요. IT 정보기술주들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SK컴스 오르고 있습니다. 0.8% 상승하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0.2%, 성광밴드 0.8% 오르고 있습니다. 동국 SNC 0.1%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차익 매물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1% 내리고 있고요. 하림 0.5% 상승 중이고요. 파트론은 0.7%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시면 실리콘웍스 1.1%, 덕산 하이메탈 1.3% 오르고 있는데 IT 부품주들 오늘 흐름 괜찮다고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시장 출발 상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정보센터의 이 박성훈 연구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은 2000선 넘겼었는데 오래 가지 못하네요. 네, 코스피가 장 초반 2,000선을 넘어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금일 새벽에 마감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데다 2,000선에서 저항을 의석한 탓인지 코스피는 상승폭에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4포인트가량 오른 1,99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0.3%가량 오르며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1억 원가량 순매수하는 데 그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 다음은 업종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가스, 건설, 섬유복, 운수장비 업종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음식료, 화학, 금융, 의약품 업종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에서는 NHN, 대우건설, 고려아연, 현대중공업, STX-조선 등 철강과 조선 업종이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금융, OCI, 현대제철, SK네트워크스 등이 1% 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업종별 현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2000선 시대가 또 다가왔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저희가 투자 전략도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될 텐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최근 들어 코스피가 2000선에 근접하는 강세를 보인 데에는 3대 악재에 대한 우려감 완화 및 미국 감세 정책의 연장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진 등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코스피 2000선은 심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PR이 올해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는 등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가 빠른 속도로 호전될 경우 투자들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은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연중 최고치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거래가 실리지 않고 있는 등 시장 에너지 뒷받침이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 가운데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일부 서베이 지표들이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실업률과 같은 실물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여전히 개선세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경제 지표 개선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과정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당분간 코스피는 2000선에서 매매 공방을 보이며 지수의 상승 탄력이 강화되기보다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는 시장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과 함께 시장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외환과 채권 시장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환율 시장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소폭 상승을 했었죠?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어제는 역외 환율의 하락을 반영하면서 달러원 환율은 1139.1원으로 저점을 낮추고 이후에 유로 약세, 주식 역송금 수여와 결제 등으로 1146.5원으로 고점을 높인 후에 전일 대비 2.2원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서 지금 2000선 코스피가 이 돌파 눈앞에 또 두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찍기도 했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출발 상황 그리고 오늘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출발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밤사이 EU 정상회담 후에 ECB가 국채 매입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42원에 하락 개장하면서 현재는 40원대 초반으로 좀 몸을 낮춘 상황입니다. 올해 외국인의 원화 포지션 확대가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연말을 앞두고 원화 롱 포지션의 차익 실현으로 달러원 환율이 최근 강한 지지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작년 4월 말부터 약 400억 달러 누적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고 올해 외국인 채권 보유 잔고 증가액도 10월 기준으로는 22.5조 원을 기록하는 등 원화 롱 포지션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환차익도 적지 않아서 연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 유인이 클 듯 보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중공업체의 밀어내기 수주 등이 이를 상쇄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는 당분간 달러원 환율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는 요인이 될 듯 보입니다. 환율이 변동성 확대 속에서 강한 지지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국내 변수들도 상단을 좀 제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미 달러 약세 분위기로 하락 압력이 예상이 되고 증시의 2천 돌파 가능성 현재는 좀 2천을 찍었다가 좀 몸을 낮추었는데요. 최근 잦아들고 있긴 하지만 업체 매물 지속 등도 하락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듯 보입니다. 하지만 금주 EU 정상회의를 앞둔 가운데 이에 대한 부담과 또 원화 롱 포지션 차익 매물이 지속되면서 환율의 지지력을 제공할 듯 보입니다. 금일은 장중 유로화와 증시의 2천 돌파 여부 주목하면서 1140원 중심 등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나흘 만에 채권 금리가 또 상승을 했는데요. 채권 시장 어제장 마감 상황 살펴보죠. 네,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약세 개장한 후에 한은 총재 물가 발언과 추가 규제로 은행세 부과 언급, 또 한은 직매입 취소 가능성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오늘 밤에 지난 밤에 마감이 됐죠. 국채 시장에서는 금리가 또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우리 시장에 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밤사이 미 건강보험 개혁법의 위헌 판결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미 국채 금리가 반락함에 따라 채권 시장은 국채 선물이 전일 급락분을 되돌리는 등 강세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국채 선물은 미 국채 금리와의 디커플링 심화에 따른 반작용이 나타나면서 5일, 20일, 60일 지지선이 연차적으로 붕괴되는 기술적인 추가 하락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제도 변경에 따른 그 KTB 12월 물가 내년 3월 물가 스프레드 거래 제한과 또 선물 만기 임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미결제 증가를 동반한 신규 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어서 현 선물 시장에서의 숏스퀴즈 가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 건강보험 개혁법의 위헌 판결로 미 국채 금리가 반락함에 따라서 금일 국채 선물은 전일 급락분을 되돌리는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반면 주요 지지선의 붕괴로 반등시마다 기술적 매물이 가세할 수 있고 또 최근 신규 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이 추가 수요를 유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채 부재에 따른 가격 반락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채권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 전문가 포트폴리오가 이어집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선을 돌파를 했다가 또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가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0.1% 정도 현재 오르고 있고요. 2000선에 딱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 오르고 있는데요. 515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4원 80전 내리면서 1141원 20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소폭이나마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매도 우위입니다.
네, NH투자선물 이진우 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 글로벌 증시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년 11개월 만입니다. 지금 2,000선 돌파를 했는데 네. 어떻게 좀 저희가 걱정도 많이 하고 분석도 많이 했는데 또 차근차근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아, 그렇죠. 네. 예. 지금 여느 때 같으면 지금 이제 좀 시장이 한숨 돌리면서 이른바 연말 파장 분위기로 접어들어야 됩니다만 네. 국내적으로 다들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우리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네. 삼성전자 하나만 잡아당기면서 올린 이 지수 2천이라서 최근에 이 2천 돌파가 전반적인 어떤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의 어떤 환호로 연결되기에는 좀 어렵지만요. 어쨌거나 지수 2천 돌파 예정됐던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오르는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무섭고 힘이 있는 거죠. 네. 그냥 20-30포인트씩 오르다가 또 거기에 비슷한 낙폭을 보이고 하는 것보다는요. 일단 유럽이 네네. 일단 금년에는 디폴트 없이 넘어갈 모양인 것 같습니다. EU 정상회의가 있고 나서 22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국채 매입을 확대한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제 보니까 그리스 빼고는 유럽 증시 다 올랐네요. 네네. 뉴욕도 지금 차근차근 오르고 있고 그런 시기인데다가 원자재 시장을 보니까 또 그러네요. 전기동 구리 같은 경우에 이 카파 가격이 이제 완전히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나서 또 급등세가 붙고 해서 이 돈잔치는 계속해서 이어질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와중에도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걱정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네. 그에 따라서 이 달러화 가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네. 이 재정 적자 문제 향후에는 또 글로벌 증시를 압박하는 그 요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김종성 앵커님이나 저나 그런 얘기 그만하십시다. 네. 지금은 그냥 묻어가자고요. 네. 지금은 묻어가고 그냥 이 잔치에 초대는 못 받았더라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부스레기 떡이라도 얻어먹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재정적자 한두 해 된 얘기도 아니고 네.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미국 망하려면 아직도 세월 걸릴 것 같습니다. 미국은 망하기 전에 다른 나라 먼저 망하게 할 능력도 있는 나라고요. 예. 그렇게 보이고 차라리 오늘 FMC가 조금 이렇게 궁금합니다. 네. 이제 금년 마지막에 FMC가 오늘 밤에 열리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연준이나 버냉키 의장의 속이 좀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양적 완화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양적 완화의 제일 큰 목표는 시중 금리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낮게 유지해서 네네. 모기지 금리도 낮게 유지하는 그렇게 해서 주택 시장도 좀 이렇게 살리는 그런 쪽입니다만 지난 11월 3일 이후 FMC 이후에 한 달 남짓 기간 동안에 미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죠. 네. 거기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모기지 금리도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고 미국의 집값도 떨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또 달러 약세도 은근히 바라는 것이 지금 오바마 정부의 내심이 아닌가 우리가 네네. 시장은 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달러도 지난 한 달 동안 또 강세를 보여왔고 네. 이런 가운데 오늘 FMC에서 또 어떤 마술을 부릴지 거의 연금술사에다가 마술사라고 보고 있는데 네. 버냉키 의장은 이 참 희망 없고 힘들었던 이 2008년 가을 이후에 이 장을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게 하고 금융시장마다 그것이 유동성의 힘이었건 경기 회복세에 따른 것이었건 간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서 좀 더 이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내비칠지 네네. 아닌 게 아니라 월가 일각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쪽이 될지 그런 부분 오늘 한번 밤 이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네네. 또 하나 언급해야 될 거는 얼추 지금 201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래가 지금 나타나야 될 시점인데 조금 내년 장사를 염두에 둔 어떤 포지셔닝도 지금 감지됩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아직도 지금 이 금년 한 해에 프로핏 테이킹을 갖다가 좀 더 원활하게 큰 무리 없이 하기 위한 어떤 분위기 조성 차원인지 지금 우리 증시만이 아니라 네네. 글로벌 모든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자재 시장까지 포함한
그런 쪽의 어떤 추가 랠리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간다고 보는 어떤 신규 매수의 구축인지 네. 이런 부분도 지금 좀 불투명하고요. 그렇게 뭐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추세가 기존의 추세가 네. 확실하게 어떤 돌아선다는 어떤 뭐 기술적인 시그널이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어떤 그럴 만한 어떤 이벤트도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네네.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꺾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 랠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최대한 한번 그 마지막 뭐 한 방울까지도 마지막 스퍼트까지도 한번 즐겨보자 내지는 누려보자는 어떤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걱정을 묻고 좀 시장을 지켜보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먼저 빠져나왔다고 좀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물론 주셨고. 네. 어떤 그 가능성은 엿보입니다. 네. 가능성은 엿보이고 네. 어떤 추세의 끝물일 가능성도 여러 가지 시장마다 이렇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도 마지막 이 시세 분출이 의외로 굉장히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네. 네. 환율도 잠시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어제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하고 하는 측에서 보기로 1160원을 넘지 않는다면은 금년 말 우리 달러 표시 국민소득이 다시 2만 불을 회복할 것 같다. 이렇게 정부에서 전망했는데요. 이건 역으로 본다면 굉장한 힌트입니다. 지금 당국에서 이렇게 매니지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대형 악재가 남은 2주 사이에 뭐 발발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최근 이렇게 1130원 정도에서 바닥은 확인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남은 연말까지 여기서 너무 역내외에서 투기적인 어떤 롱플레이도 크게 돈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죠. 짐작이 가능하죠. 이번 환율 상승의 캡은 어느 정도겠구나 하는 네네. 생각. 작년에 1164원 50전으로 끝났습니다. 끝났고 한 3개월 전부터 그런 조짐은 보였습니다. 금년 말 종가가 작년 말 종가에서 아래위로 멀어봐야 10원 정도 그렇게 보이는데 한 뭐 아래쪽으로 작년보다 한 아래쪽으로 한 1, 20원 정도 아닐까라고 네. 보여지고 네. 이 1140원 굉장히 의미 있고 숙명적인 환율이라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네네. 여기하고 그리고 코스피 2000은 한 며칠 정도 계속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이런 레벨들은 예후가 필요합니다. 네. 단숨에 돌파되거나 단숨에 뭐 극복한다라고 보기에는 2000이라는 코스피 지수 그리고 네. 1140원이라는 환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방이 좀 필요하겠죠. 네. 급하게 음식 먹으면 체하듯이 네. 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선물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증시 이진우 센터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00선을 그 중심에 두고 있는데요. 현재는 2000선에 또 걸쳐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순간순간 보고 있는데 지금 막 또 1998까지 내려가는 모습도 살짝 나왔거든요. 코스닥은 515포인트를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소식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켓앤센 증시에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해오소를 통해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그리고 또 전화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서울전화고요. 3153-2611, 2619번입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